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이어서, 저, 공유를 하고, 화면은 공유하고 좀 더 진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사랑과 사랑에 빠지다는 걸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사랑에 빠지다. 건강한 사람.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은, 우리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을까요? 아니, 자기 자신. 자신이 달려있어요. 생각은 화살에 묻은 독과 같다. 그게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망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남편 때문에 내가 망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사랑할 때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정서, 느낌과 태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당신의 문제는 처음부터 상대를 진실로 사랑한 적이 아예 없는 것이거나 혹은 욕망과 사랑으로 혼돈할 수 있다. 상대에 대한 로맨스의 느낌과 생각은 우리 마음이 지어낸 것일 뿐 현실 자체가 아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현대 사람이 정말 내가 마음속에 사랑하는 감정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결혼했겠지. 근데 상대도 물론 같이 이렇게 공유해 주니까 서로 사랑을 공감을 해서 사랑했겠죠. 근데 그것이 변하지 않을까? 변할까? 네.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항상 그것이 그 당시는 결혼할 당시는 굉장히 사랑하고 서로 했어. 하지만 살다가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한 사랑은 기대와 집착 없이 상대를 따뜻하게 품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그냥 결혼했어. 나는 이런 생각하는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서로 좋았으니까 우리 애기를 낳고 살았지 않니? 그럼 그것만 해도 나는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에 대해서 그냥 집착하거나 또는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품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의 모든 면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지금 병이 들어도 받아줘야 돼. 그렇잖아요. 병이 아픈 상태도 그냥 안아줘야 돼. 그러면 그건 바라는 바 없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꼭 남편이 나한테 뭘 해줘야 돼. 뭐 남편 돈 안 갖다 주고 남편이 무기력하면 저거는 아무 존재감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받아들이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다.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 나온 아주 사국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응무소주라는 것은 마땅히 응당 바라는 바 없이 머무는 바 없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머문다는 말은 집착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에 집착할 도록 머무는 바 집착 없는 마음을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 무슨 말이냐? 어떤 기대도 없이 내가 할 바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바가 뭐예요?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더 이상 그게 최고가 그게 최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남편은 아까 말한 이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여자는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안 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요구를 하잖아.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리의 답이 뭐냐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아까 금강경 말씀은 응당, 아, 마, 응당, 머무는 바 없는, 주가 머무는 겁니다. 머무를 주. 네, 응당 이 주자가 잘못했었네. 이 주자가 아닙니다. 주인 죽잖아. 요, 다시 고칠게요. 요 주자. 앞에 지금 고쳤죠? 요 주자입니다. 응당,
머무는 마음 없는 마음을. 그렇게 해서 이 생기심은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머무는 마음 없는, 응당 머무는 것 없이 마음을 내라. 무슨 말이냐? 머문다는 말이 뭐냐?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빚어낸 사랑을 자유롭게 기꺼이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 사람이 늘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오늘 결혼 기념일이었단 말이지. 결혼 기념일 날 분명히 장미꽃을 사오든지 맛있는 뭐 케이크를 사오든지 해서 다 안 그래도 선물 사가 남편이 사와가지고 여자를 줘야 되는데 남자가 아무 또 결혼 기념일인지 또 뭐 여자 생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어. 그럼 속으로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날 삶을 모시는 게 있어. 나를 무시한다 생각. 그래서 막 무시하는데 그나마 막 하니까 막 그때 뭐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말이 거칠어져요. 말이 더 부드러워져요. 그러지지. 뭐 얘기 팍 쏴버리고 탁 그러지. 그러니까 남편은 뭐야? 왜 그래? 이러면서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그걸 바라는 마음 없이 그래 아이고 저 인간이 뭐 살다가 보니까 예를 주는 거야. 내가 바라는 자체가 내가 뭐 웃으면서 자기서 웃으면서 아이고 참 그래도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내 옆에 같이 함께 해주는 것만 해도 안 가지 뭐. 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뭐 소주머니 둥둥 하면서 짜잔짠 하면서 탁 주잖아요.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잖아. 아니 보너스 받는 기분이잖아. 음 그런 식으로 직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 나의 가장 좋은 모습, 최고의 직장,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는 것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은 상대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나에 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도를 볼 때 만족의 행복이냐 할 때 한다면은 만족의 행복이라 한다면 만족을 못하면은 불행하다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하면 뭘 낮춰야 돼요? 기대. 기대치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낮추면 자동적으로 만족도 높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무한대로. 그 조그만 그냥 바람 소리만 들어도 깍깍깍 웃고 막 지나가다가 누가 뭐래도 막지 누가 인사해도 뭐 아이고 반갑습니다 행복한 인사 웃고 그런 때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 네. 바라는 바 없는데 조금 해주니까 아유 공감하니까 그래 또 이렇게 해주고 예. 네. 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랑이란 내적 행복과 충만감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때 모두의 행복과 자존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남편 보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참, 내한테 뭐 많이 갖다 주고, 뭐 잘해주고, 돈을 많이 벌여줘서 감사해.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칭찬이면 좋지만은, 월급 지때 갖다 주고, 뭐, 그지만은 사실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좋아. 이러면 남편이 완전 그 말에 엄청나게 그냥 기운이 막 솟아날까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옆에 있으면 좋대. 그럼 충만감 올라가잖아요. 어.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언어로 하지만은 그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때 모두의 행복과 만족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따름이다. 그래서 사랑은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사랑이 지는 함정이 있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집착은 함께할 수 없다. 순수한 사랑과 집착. 순수한 사랑에는 집착이 없답니다. 하나의 집착이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죠? 하나의 방이 밝으면서 동시에 어두울 수 없는 것처럼. 그죠? 방이 불이 환하는데 어디 어둡겠습니까? 동시에. 사랑과 뭐요? 집착이 동시에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사랑과 집착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현재 밝은 광명과 어둠이 동시에 있다는 것 같은 것이요. 그래서 일적이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매달리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 마음만. 그게 뭐냐면 상대를 뭘로 봐야 돼요? 저거 내 거야. 이런 마음을 내려놔요. 상대를.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내 거야. 이런 순간
내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가 와가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내 아들을 갖다가 뺏어가. 그럼 내 건데!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쵸? 그게 내 게 아니요. 때가 되면 내 품에서 벗어날 거지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온갖 의심이 사라지고 자기중심적인 감정이 사라집니다. 자기중심적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실제 이런 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이제 더 이상 저는 배우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의뢰인에게 하는 조언이 뭐냐면 답이 뭐예요?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라. 자신이 다시금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찾으려면 욕망을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래요. 스님, 나는 왜 남편 복이 없습니까? 남자 복이 없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냥 뭐 빨리 가질 않나 뭐 아프질 않나 나한테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치 몇 번 했겠지. 자 결혼하자마자 내가 얼마 있다 남편 돌아가셨어. 또 살다가 얼마 있다 남편도 헤어졌어. 그 이번도 사람 만났는데 남편 만났는데 열심히 한 10년간 다 살았는데 남편이 또 새로 만난 남편이 엄청 병에 걸렸어. 엄청난 자 말하자면 어, 아주 위중한 병이 걸렸어. 근데 그러면 그런 말 하기 전에 남편을 살리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먼저 저는 왜 이렇게 남편이 없나요? 하고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항상 남편을 생각할 때 돈으로 생각하고 남편은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 우리 보통 사람 중에는 더 많아요, 사실은. 진정으로 남편을 정말 생각하는 그 사람이 몇몇 되겠나요? 대부분 뭐냐면, 그렇게 남편은, 내가 생각하는 남편 상이 있잖아요. 남편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또 뭐, 조건이 있어. 또 그 조건 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으로 막,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공부를 해오면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자신이 다시금 진정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찾으려면 그런 걸 다 떠나서 아까 말하잖아요. 내 옆에만 있어줘도 나는 행복해. 다양하다. 이 정도 때가 되면 됐다는 뜻이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때는 그 느낌이 좋아 시간에 멈추기를 바라며 집착이 일어난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때는 그 느낌이 좋아서 시간을 멈추기를 바라며 자칫 잘못하면 집착이 일어납니다. 집착이 일어나면 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때 상대는 내게 필요한 즉 소유물이 되고 그렇겠죠. 집착하는 순간 소유물이 되고 소유물이 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타당하는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런 관계는 전적으로 이기지가 않잖아요. 부모 형제 맺는 거는 전륜을 맺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는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만일 충족감을 주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만족스러운 관계라고 느끼지면 자신의 태도를 한번 살펴봐라. 남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생긴다면은 내가 남편한테 자식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남편한테 자식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이가 나빠졌다면 분명히 그러면 그 내용이 있을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기대나 추측과 사랑에 빠져 상대를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랑은 욕망의 대상에 집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욕망의 대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니다. 상대에 대한 환상과 사랑에 빠진 경우는 첫눈에 반해서로 결혼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서로 공격을 하며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때 애정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진다. 애정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진다. 그들은 눈이 멀어 상대가 정말 함께 지낼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이 있어요. 상대에 대한 뭘 자꾸 찾으려 하지 말고 장점은 어, 다 단점을 하지 말고 장점을 자꾸 찾아가자. 아, 그러면 그렇게 살면 살만한 한다. 이미 결혼했잖아요. 했으면 상대편에 대한 단점은 보다는 장점을 자꾸 찾아가자는 거지. 장점. 장점을 자꾸 찾아가서 그래, 참 좋은 거야. 물론 이런 면도 있지만 그 장점이 참 좋아. 이런 식으로. 장점을 자꾸 찾아가자. 장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점을 찾기 시작하면 뭐 그냥 아까 그 부부 있잖아요. 그 부부는 상대의 단점만 계속 찾았어요. 100%, 100% 단점만 찾기 혈연이 남자도 없고 있었고 그 단점에만 계속 찾기를 급급했다. 그런 그걸 자세히 보면은 한 여자분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물려받았던 어떤 그 정서 있잖아요. 정서는 남편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그 회의심, 의구심 이런 것들이 차 있었고 이쪽에는 보면 음,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은 엄청 하는데 남에 대한 배려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시엄마 같은 경우 자기 자식에 대한 엄청나게 챙기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못하기 때문에 며느리조차도 그렇게 돼요. 그것이 그렇게 이제 대개나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 이 지구 사에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불행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런데 그 불행을 해결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각각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내면을 충실하게 살리는 거죠. 그렇다 해서 한 사람만 무조건 한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이잖아요. 그런 게 두 사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부부 치유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레이첼은 활달한 성격의 마케팅 영업을 하는 20대 초반의 외향적인 여성이었는데 서투는 자, 그 상대죠. 서투는 30대 후반의 엔지니어로서 성격이 소심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남성으로 성격이 반대였다. 하지만 사랑에 빠져 상대를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보고 상대의 좋지 않은 점은 그냥 귀엽게만 여겼다. 하지만 로맨스 기간이 지나자 서로의 좋지 않은 점이 지붕에 작은 구멍으로 물이 쏟아지듯 부정적 감정이 밀고 들어와 결국 그들은 갈등이 애정보다 깊어지고 말았다. 결국 서투는 일자를 잇고 두 사람을 이혼했고 레이첼은 두 아이를 데리고 고향에 호주로 돌아갔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그 용의 장점만 봐도 그렇죠. 이 두 분은 단점만 보니까 마치 구멍이 널빤지 구멍이 있잖아요. 비 오는 구멍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단점을 보면. 그는 금방 헤어집니다. 네. 단점을 너무나 우리가 찾는데 시간을 많이 걸리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19장 번뇌 조절.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악구를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악구, 악한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불량설. 불량설은 이간질이지요. 이간하는 거. 그래서 불자는 아니 불자니까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기 겁니다. 양설이란 속적인 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적인 소문. 이것은 타인을 깎아내리는 떠도는 얘기이며 서로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말이다. 적극적 욕하는 게 아니고 나 보니까 저 사람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막 약간 모르는 듯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지고 예, 좀 끌어내리려 하는 그런 욕망이죠. 그런 말이에요. 욕망이 번뇌 에너지를 함으로 마음의 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도슬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식사 자리에서 인터넷에도 요새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에도 서로 댓글 달면서 서로 뭡니까 이렇게 양들을 뭐냐면 이간을 시켜요. 그죠? 한, 이런 그런 어떤 그 사이트에 막 이간 시키죠. 그런 거 많아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결정을 나열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아주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상대표 이 사람과 다른 상대표 사이트에 있는 사람 흉을 보면서 막 들어서는 거나, 누구는 뭐 저거, 당신은 참 잘합니다면서 막 이렇게 아양 떨면서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양설이다. 음. 악구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건데, 뭐 악구도 요즘 뭐 댓글로 악구 하지요. 악구. 너무 심한 말만 해. 싫어. 악구, 그죠? 악플. 악구는 악플이야, 악플. 악플. 본인 앞에서는 할 수 없는 흉을 몰래 숨어서 제잘거리며 말하며 오히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위축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뭘 해요? 나는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절대 얘기하지 마. 하면서 절대 얘기하지 마. 하면서 그 애를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알아야 돼.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 하면 다른 또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한테. 다른 또 얘기하면 걔가 너 보고 내한테 얘기하지 말라면서 또 전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비밀시 다 돌아가. 그럼 뭐냐 하면 내가 싼 하설은 내가 맞아. 내가 싼 하설 내가 하설 맞아.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말이 맞다고. 예, 돌아온다고 나중에. 예. 본인 앞에서는 할 수 없는 흉을 멀리 숨어서 제잘거리며 말하면 오히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위축된다. 이것은 진의 분노입니다. 분노의 번뇌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건요, 남을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숨어서 막 이렇게 금단하면서 또는 뭐냐면 이간질하는 이 말은 사실은 분노,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갖다가 표출하는데 좀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번뇌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또한 상대가 눈앞에 있을 때는 아부를 하고 상대가 없는 곳에서는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행동. 이번에 보니까 뭐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 누구 막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튀기고 누구는 막 그냥 깔아뭉개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압니까? 그냥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봤는데 상대편은 막 그냥 깔아뭉개면서 막 이제 막 이래 하면서 또 어떤 사람한테는 차마 그대 못해 압으로 하는 거야. 두 개의 말을 동시에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도 계시다. 이중적 행동을 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이 마음속에 이중적 정보가 되어 정보 체계를 혼란시킨다. 지난번에 내가 강의를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없애버리고 새로 찍은 알죠? 그 내용입니다. 네. 이제 이 얘기를 아마 해보니까 우리 안에서는 괜찮은데 바깥에 나가서는 이거 아니다 싶더라고. 내가 들어봤거든. 그래서 그냥 다시 새로 버렸어요.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표현에서는 공부하는 거하고 이제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또 그런 예를 들면 그게 딱 그 말 맞거든.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압으로 하면서 한 사람한테는 막 깔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이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 자체에 뭡니까? 분노 에너지라 자기를 갖다가 대우를 안 해준다는 대한 분노를 표시해요. 그 결과 머리가 나쁜 인간으로 변해가는 우치의 번뇌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거짓말을 자꾸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진실과 거짓말이 계속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느 게 진실인지 몰라. 어느 게 가짜인지도 몰라. 계속 거짓말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머리가 나중에 돌아버리고 안가 바보가 되거든. 둘 중에는. 인간은 그러므로 우리 양설을 하지 않으면 타인을 깎아내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죠? 양설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 이가지를 하지 않으면 타인을 깎아내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서로를 화해시키는 마음이 생겨 인품이 품격이 매우 높아지며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 네. 우리나라에 항상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좋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런 분이 좀 나타나면 좋겠어. 언젠가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지도자 되면 좋겠어. 불기업, 응? 어떤 거? 그건 안 돼. 그거는 뭐냐면
성직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성직 아닌 사람들도 난리가 나. 반대적인 뭐 기독교적이나 아니면 신불의 사람들도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는 맞지 않다. 자, 그래서 기어란 별 볼 일 없다는 잡다한 말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이제 기어는 꾸민 말입니다. 말수가 많은 것은 욕심이 작동하여 말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는 요거의 에너지 번뇌가 활발해져서 자기를 손을 시킨다. 지금 우리 유튜브들이 떠드는 게 뭐다? 이거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라니까. 그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좀 또 무슨 말을 해? 또 쇼킹하는 말을 해야 조회수가 넘어가잖아. 지금 그런 세상이야. 죽었다고. 그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죽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조회수가 만들리게 하니까 슬픈 현실이지요. 이게 뭐냐 욕망이 지금 유튜브도 욕망이 너무 그런 쪽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시대가 좀 우리가 늘 스님이 얘기하는 게 보면 앞으로 이것이 오래 좀 지나잖아요. 들어가가 돼. 항상 있지는 않아. 이제는 앞으로 어떤 유튜브가 나오냐면 정말 맑은 유튜브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나오게 돼. 나중에 그런 유튜브를 찾게 돼요.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이제 막 너무 이제 거칠고 그런 유튜브를 갖다가 사람들이 안 보고 또 이제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노벨 문학상.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강에 대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강에 대한 사람도 공격하는 사람 나와요, 또. 막 그냥, 어쩌고 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이, 엄청난 뭐 그냥 투성이 공투성이.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요번에 책을 한권 거를 독점했다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서점 책을 안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냐면 우리나라가 뭐 어쨌든 간에, 그 노벨 문학상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고 우리나라에 여성은 처음이에요. 여성뿐만 아니고 남녀 통틀어서 우리가 처음이에요. 문학상, 노벨 문학상 대단하잖아요. 세계에서 그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는 거 아닙니까? 한국 대부분 사람들이 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또 여자분이 그렇게 써서 했다면 페미니스트 그게 문제가 아니고 최고로 해줘야 돼요. 막 국가적으로 막 빵빠리 올리고 국가적으로 막 큰 행사해도 돼요. 근데 그 한강이 안 하겠대요. 안 한다고 그랬어, 자기가. 한쪽 구석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내가 잔치와 내가 축제를 열릴 수 없다. 참 어찌 보면 거짓말인 그분은 굉장히 그 인격이 굉장히 고매한 사람이죠. 어두운 출판사들이 지금 아주 준비 이뤄 활성화됐잖아요. 어두운 출판사들이 활성화됐잖아요. 지금 난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는 좀 잘하는 거 잘한다고 박수해주고 잘하는 거 자꾸만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하세요. 그 먼저 김대중 대통령도 취소하라고 데모했었다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언론의 자유는 있지만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어는 그 악함을 모르기 쉽다. 저 기품이 있는 자는 말수가 적은 법이요. 기품이 나는 자는 말 떠드지요. 그 참 좋은 말이네. 하물며 쓸데없는 말이 많다는 것은 요거의 번뇌지를 함으로 마음의 독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기어 즉 깬 말을 하지 않기를 실천하면 요거의 번뇌 에너지가 적게 되므로 마음의 독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뭐 어떤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걸 새겨가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연습 마음의 훈련. 자, 훈련이 중요하죠. 마음의 부자유. 자,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했어도 그대로 실행이 잘 안 되고 말하기 싫었던 것을 만 말해버리고 이 하면 안 되는데 하면 해버리고 자기도 얻었던 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마음의 부자유한 증거다. 왜 그럴까? 왜 이런 말이 될까? 내가 내 말하는 것을 알아차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죠? 내가 내 말을 갖다 알아차림하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자유는 오직 의식의 조절력과 집중력이 모자라는 것이 의식을 특정 지점에 맞추기 위한 마음 챙김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첫째, 감각을 차별하자. 우리의 심신을 살펴보면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다. 호흡이나 심장 박동, 무의식의 흐름이 등이 것이다. 자, 여러분들 자리 바로 앉으시고, 자, 손을 이번에 가슴에 왼쪽 손을 이렇게 심장에다 눈 감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가슴이 움직임을 느끼세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가만히 한번 봅니다. 이 소리를 들을 경우도 있고,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느낌은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숨도 마시고, 만약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느껴봅니다. 내쉬고, 숨도 마시고, 내쉬고,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눈 한번 떠봅니다. 자, 한번 얘기해 봅니다. 우리 포살님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집중을 해보니까. 뻐근했어요? 근데 뻐근한 느낌이 있었고, 뒤에. 졸렸어요. 졸린 느낌도 있고. 가만히 왔으니까 내려갈게. 손리지 말아요. 뭐? 천천히 안전운전 해야 되겠다. 아니요, 해야 됐다. 그냥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심장이 오늘 왜 이렇게 약하게 뛰지? 그냥 얘만 이렇게 많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제 보는 사이에 뭐든지 다 느낌 났습니다. 생각이 나도 났고, 느낌이 났잖아요. 어떤 분은 비가 왔으니까 운전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또, 뻐근했다. 그거 다 느낌이고. 또, 졸려웠다. 또, 뭐라고 조금 전에 하셨죠? 심장이 약한. 오늘따라 심장이 약하게 뜨는 것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스님은 하다 보니까 이 손 끝에서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 하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이게가, 박동 소리가 아주 그냥 경쾌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현재 하면서 느낌을 주잖아요. 예, 예, 심장 박동 소리 뛰는 소리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렇든 저렇든 어떤 한쪽에 집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집중될 때, 어떤 감각이 오는지, 내가 무시하는 마음이 일어났는지,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알아차림했다는 겁니다. 자, 뭘 알아차리면 본인이 봐요. 내가 비소리를 들으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알아차림 하겠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알아차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알아차렸죠. 답을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한 것을, 느낀 것을 알아차려야 했다는 거예요. 느낌을, 생각을 알아차려야 했다. 알겠죠? 오예. 그래서 호흡도 자선이나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호흡의 복잡스러운 비밀을 알게 되면 물론 호흡 자체의 내용도 최적화되어 심신에 좋은 영향을 준다. 자, 다시 한번 오른손과 왼손을 합쳐서 밑으로 내리시고 이번에는 고요하게 코끝에다가 의식을 두면서 숨 들어 마시고 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조용히 눈을 뜹니다. 자, 내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다가 숨 들어 마시고 숨 내쉬는 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지 않은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숨이 멎었으니까 먹었죠. 죽지요. 죽는 겁니다. 자, 우리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죽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숨 들어 마시고 언제 숨을 마시면서 죽겠어요? 내쉬면서 죽겠어요? 한번 생각해. 네? 숨을, 근데 숨을, 안 내쉬면 죽는 건데.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지 않으면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또 어떤 사람은 숨을 마셨는데 들어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숨을 내쉬는데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네. 어, 마지막 마지. 어.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정의를 얘기하면 내쉰 숨을 못 들으시면 죽은 거란 거예요. 이제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숨을 내쉬었는데 더 이상 이제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어, 압박이 되니까 어, 숨이 안 들여 마시고. 네. 그 순간 내가 죽다 싶은 생각이 그 순간 내가 죽다 생각들었지. 네, 숨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멈춘 상태가 아니라 내쉬고 난 다음에 들어 마시지 못하면 죽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숨이 들어가면 생, 숨이 들어가면 생, 숨이 나가면 멸. 그러니까 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숨을 들어 마시기 뭐예요? 생. 내쉬면 멸. 멸인데 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간단하지요? 그래서 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데 대개 사람이 관찰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같이 숨을 관찰하면 다 보면 내쉬는 호흡 다음에 들어 마시지 못한대요. 딱 끊어질 때가. 그걸 다 조사를 해낸 거 있지, 의사들이. 예. 하실 때는 힘이 들어야죠.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 드러나고 그게 생이라. 그 생이란 욕이 있기 때문에 들어 마시는데 그게 사라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회복도 하잖아. 그렇지. 죽으면 푹, 이제 푹 하고 내쉬고 더 이상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쉬고 그렇지. 내쉬면 죽는 거예요. 그게 답이요. 내쉬면 죽는 거예요. 내쉬면 그 다음에 들어 마시지 못하니까. 훅 내쉬고 죽는다니까. 마시지 못하고. 그런 걸 느끼면서도 그걸 예. 생각해서 말로 끄집어내서. 자, 봐요. 마지막 일 하잖아요. 긴 호흡을 푹 내쉬잖아요. 그리고 못 들어 마신다. 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숨 들어 마시잖아? 그럼 살아난 거예요. 생이 된 거예요. 자, 생, 멸. 생, 멸. 근데 생멸이 끊임없이 반복되면 살아있는 거고, 중간에 생멸이 단절되잖아. 그럼 죽은 거예요. 맞죠? 맞아요. 우리 텔레비에서 드라마 볼 때 요즘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되게 맛있었다. 그럼 살아난 거예요. 재밌죠? 자, 호흡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호흡은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그 내쉴 때, 들어 마실 때는 사람이 의식을 집중을 해요. 의식 집중이면 알아차림 어디세요? 알아차림 생에서 주로 많이 알아차림을 좀 많이 해요. 내쉴 때도 물론 알아차림 하지만 내쉴 때는 사람이 다 빠지면서 내가 다 모든 걸 해소를 해. 해소를 해버려요. 다음에 들어오고, 집중 어디서 집중하겠어요? 들어 마실 때 집중이 되고, 내쉴 때는 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 쉴 때 하면 집중되는 게 그렇지. 마실 때는 그래, 집중이지. 내쉴 때는 이제 모든 걸 이완하잖아요. 이완한단 말이에요. 이완하면서도 내가 생각은 어디에다 갖다 있어요? 이완하고 들어 마시는데 생각이 다 가 있어요. 생각이 들어 마실 때도 가 있고 내쉴 때도 내 생각은 다 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알아차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감각의 차별화. 우리들에게 한순간에도 대량 감각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거의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무심히 하는 호흡, 자선이나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호흡의 복잡한 비밀을 알게 된다. 앞으로 이제 내가 호흡을 하면서 늘 또 호흡의 원리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간단한 호흡인데 그 호흡 중에 엄청난 비밀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깨달음도 있고 도도 있고 다 있어요. 깨달음, 도도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를 깨우치는 순간 내 코만 뛰는 것과 가깝다는 그 말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호흡을 하면서 다 일어납니다. 모든 하나 사천 가지 법문이 다 일어납니다. 호흡 가운데. 거기 어디서 나옵니까? 안만수의경이라는 경에 나옵니다. 따라서 안만수의경. 안만수의경 경에, 수의경이라는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호흡. 우리말로 풀면, 덜순날순. 덜순날순에 대한 마음 챙김에 대한 경. 선생님이 먼저는 요가처에는 했어요. 마지막에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소위 각 신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한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의식이 있는 그대로 느낌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게 이제 불교 심리 그 상담 공부기 때문에 어쨌든 내 마음을 어떻게 일어난다는 걸 책도 통해서 해야지만은 실상 속에서 내가 늘 관찰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걸어가면서 그냥 걸어가지 말고 마음속에 왼발 지난번 해봤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늘 이렇게 왼발 오른발을 얘기를 하면서 걸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자 1번 처음이요. 두 번째 과제는 보기 잘 되면은 자 들어 올림 나아감 내려놓음 세 단계입니다. 자 들어 올림 나아감 내림 거기 뭐요? 발걸음 들어 올림 나아감 내림 그 두 개의 미션을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해보셔요. 뭐 어떤 뭐 집에서 방에서도 좋고 방에서도 좋고 뭐 어디든 좋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1단계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1단계 2단계는 아까 말한 대로 올림 나감 내리고 2단계 그것을 2단계 다음 3단계는 다음 같이 드릴 테니까 이번 주일에는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다 내 느낌이 어떻다 그런 걸 한번 발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